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이번 금리 인하 이후에 경착륙이 올지 연착륙이 될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해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긍정적으로 봐야겠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네. 저는 뭐 당연히 이미 연착륙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시 표현하면 이게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드릴까요? 8페이지부터 제가 몇 개 준비해온 차트를 한번 보시죠. 견착륙이라고 하면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경기 침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러면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뭘 보고 경기 침체라고 할까? 공식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할 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플러스 동시에 실업률이 창궐을 하고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 기업의 부도가 막 증가를 하고, 주식시장은 당연히 안 좋겠죠. 뭐 이런 것들이 버무려졌을 때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근데 지금 제가 8페이지부터 몇 개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GDP 성장률 1사분기 1.4%였다가 2사분기 3%로 상향 조정했고요. 아틀란타 연방은행 GDP 나오죠.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3분기 다음 분기 GDP 성장률 실시간으로 발표를 합니다. 9월 18일 기준으로 기존의 3분기 GDP 성장 예상치를 2.5에서 2.9%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골드만삭스가 지난 한 1년, 2년 보면 확실히 저도 JP모건 근무를 해봤지만 골드만삭스가 정보력이 굉장히 막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 같은 거 굉장히 비교적 정확하게 맞추고 있거든요. 9월 18일 같은 날 GDP 성장률, 3분기 GDP 성장률을 기존 2.5에서 3%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일단 뭐 소매 판매, 소비 이런 각각의 어떤 분야별로 살펴보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GDP 성장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GDP 성장률이 지금 3%에 육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1분기, 2분기 GDP 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지금 전 세계 1위 경제대국, 경제 기축통화국, 군사대국 1위가 2% 후반을 넘어서 3%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는요, 경제가 굉장히 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데 무슨 경착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걸 제가 목놓아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네.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소매 판매 이야기 해주셨는데 맞아, 이것도 그 지표 소매 판매가 예전에 그렇게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아니었고 물론 중요한 지표지만 근데 최근에는 또 소매 판매가 또 굉장히 또 싱글 실업수당 청구코스처럼 파워가 좀 세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당분간 계속 되겠죠. 어떻게 네네. 보세요? 사실 소매 판매가 아까도 제가 GDP 구성 항목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게 소비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소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 중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소매 판매. 또 그걸 지지해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참고 삼아서 알려드리면 미국의 소비 패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PCE라고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이런 제품을 사는 거, 상품을 사는 거하고 서비스 지출을 많이 하잖아요. 머리 깎아도 서비스 지출이고요. 의사분한테가 진료받아도 서비스 지출이고, 이런 금융상품 상담에서 수수료 내는 것도 서비스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매 판매라고 하는 것은 소매점에서 이렇게 제품이 판매되는 거를 영수증 기반으로 해서 쭉 긁어모은 데이터니까 아주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미국 소비 전체의 한 30%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근데 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 패턴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소매 판매 아주 중요한 지표였고, 그동안 연거푸 말씀드리면 아까 아드님께서 그동안에 중요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한, 그동안에 좋았기 때문에 그게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이 데이터 위주로 보는 사람들은 제가 제 거 한번 여러분 돌려보시면 출연할 때마다 기본 데이터들 노동시장, 소비, PCE 이런 것들 매번 짚고 넘어가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중요한 한 지표였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달에 소매 판매가 7월 대비해서 조금씩은 떨어진 거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혹자들은 소매 판매가 이렇게 몇 달 연속 계속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경기 침체 말 무슨 이슈야, 이제 신호가 나왔어. 참 안타까운데 노동시장이든 어떤 지표들이든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라고 하는 게 안 좋고 좋고가 버무려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도 연속 실업상 청구 건수를 보는 것처럼 최근 한 3개월에서 4개월 거를 평균 내서 연율화를 해서 YOY로 연간 성장률을 봐요. 이 리테일 세일즈도 소매 판매라고 하는 것도 지난 6월부터 보면 6월 달에 먼스로 월간으로 0.9 상승, 7월 달에 0.7인가 상승, 0.6인가 상승, 지난달에 0.3 상승. 상승률이 조금씩 저어들었어요. 근데 그 세 달 거를 평균해서 연율화를 해보면 5.7%예요.
소비가 연휴라로 5.7%대 성장한다는 얘기는 소비 아직 살아있다는 엄청나게 얘기고 크다. 8월 달에 소매 판매 발표된 걸 조금 뜯어보니까 온라인 세일즈가 굉장히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0개월 동안 장장 고금리를 유지했습니다. 뭘 위해서? 물가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30개월 동안 유지를 해서 경기가 분명히 푹석할 거야. 이제 비관론자들은 그렇게 바로 가버려요, 해석을. 그런데 물가가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잡혔다고 보는 거잖아요. 물가가 잡히려면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랑이었던 경기가 적당히 감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속해서 안정화 단계로 가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추세가 떨어진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올 거다. 이거는 너무 근거 없는 섣부른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